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자해 공갈로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골목길. 골목 끝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향해 빠르게 다가옵니다. 수상함을 느낀 운전자는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주행하는데요. 바로 그때 차량 앞으로 다가와 몸을 부딪힌 뒤 쓰러지는 남성. 곧이어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 운전자에게 내리라며 손짓합니다. 운전자에 따르면 쓰러진 남성은 일부러 차량에 몸을 부딪히고 발을 타이어 쪽으로 넣었다고 하는데요. 자해 공갈을 의심한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상황. 경찰은 해당 남성과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 낙동강에서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강물에 거꾸로 뒤집힌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승용차를 강물 위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 부산 사상구의 삼락생태공원 안 요트 계류장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낙동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와 30대 딸, 어린 손녀가 타고 있었지만 수심이 1m 정도로 깊지 않은 데다 공원 관리소 직원이 신속하게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넣고 달아난 40대 남성. 이 남성을 도운 동거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여성을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1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남성이 범행 후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남성을 붙잡았고 당시 함께 있던 여성도 발견했는데요.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여성은 남성이 벌인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번방의 개설자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만 24세인 갓갓은 지난 9일 경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갓갓이라고 자백했는데요.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처음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추적이 어려웠지만 경찰이 의미 있는 단서들을 확보한 뒤 수사력을 집중해 결국 붙잡은 건데요. 갓갓은 내일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설 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람은 언제 붙잡힐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잡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다, 나는 못 잡는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어떻게 잡았죠? 그래서 경찰이 꼭 잡아야 했습니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무엇보다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갓갓만큼은 꼭 잡아야 되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상당히 이 갓갓을 잡는데 그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이제 뭐 단서는 상당히 많았어요. 텔레그램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눈 대화 저런 부분 등 저런 거. 그다음에 뭐 트위터에서도 누구하고 또 대화한 그 흔적. 거기 더 나아가서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그 일부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았다는 게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 문화상품권의 어떤 추적까지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갓갓의 이 IP 주소를 한 서너 개 정도 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고 이제 경찰청장도 얘기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특정해서 이제 소환한 다음에 추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백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조주빈도 신상이 공개가 됐고요. 강훈도 공개가 됐고
이원호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갓갓도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될까요? 갓갓 같은 경우도 지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좀 있으면 열리는데 만약에 열려서 공개가 된다면 내일 아침에 오전에 영장실질심사할 때 뭐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사람하고 뭐 유사하기 때문에 공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혹시나 뭐 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다 그러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상황상으로는 3대 인물로 봅니다. 지금 갓갓하고 조주빈이하고 와치맨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중대한 범죄인이기 때문에 공개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사건만장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묶어서 집 장롱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남성과 함께 체포됐던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남성이 도망 다니는 걸 도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이 사건이 27일 날 그 장롱 속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죠. 뭐 지난달 27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월에 이미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했고 그 27일 날 장롱에서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이 남성이 도주를 했었죠. 사흘 뒤에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검거가 됐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서는 존속 살해와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텔에서 이 남성이 발견될 때 그 검거가 될 때 함께 있었던 여성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함께 검거가 됐습니다만 뭐 다른 이유가 없었다가 범인 도피 혐의로 지난 8일에 검찰이 또 송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여성은 이 남성이 벌인 일을 나는 몰랐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혐의를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어려운 점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 남성과 여성 둘 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결국 청구가 됐고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이유는 일단 범인 도피죄 구속 요건을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범인인 걸 알고 도망 다니는데 도와준 사람이 범인 도피죄의 범인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여성이 이 남성이 지금 할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수사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 여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뭐 심증은 분명히 갑니다만 뒤집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